아이고, 한번 갑시다. 그래. 어? 아, 프린트 안 거야? 근데 주제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아, 어디 또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아니야? 아, 문서 거네? 문서 어디 갔어? 아, 여기야. 뭐야 이거? 이렇게. 컴퓨터 어디야? 아, 조금 아쉽네. 자, 보자. 아, 좀 아쉽네. 응? 자, 보자. 보이고요. 너가 핸드폰 넣어. 아이, 좀 치고 가. 선생님 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수업하고 나서 나왔는데 숙제도 제가 숙제하고 같이 내가 그런 아, 그러니까 숙제는 언제나 어쨌든 내가 내준 거 이제 내준 거가 기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준 거는 오늘까지 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야. 수업 듣고 그러니까 보강 듣고 말고랑 발견이 있어요. 자, 단어 통과했네? 이제 좀 통과해야지. 서울마. 아이고 이거 뭐? 단어를 잘 보니까 여기서 난리 났네. 자, 봐봐. 너 자수가 맨날 뭐가 저기 하다고 맨날 결석하고 있어, 얼마? 어? 나보다 훨씬 튼튼해 보이는 놈이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석하고 있어. 근데 봐봐.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하셨네요. 대체적으로. 단어. 아유, 오늘은 또 세민이가 또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걸 다 썼다는 거지 아까? 예. 오늘은 그래도 탈퇴는 하겠다 이제야. 아 왔네. 공지할 게 좀 있는데요.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내신 대비 관련된 거 얘기 안 했냐 내가? 했냐 안 했냐? 잠깐 했냐? 네. 뭐 이번에도 잠깐이지. 그 21일부터 내신 대비 시간표가 들어갈 건데 학교마다 지금 좀 차이가 좀 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진고는 막 9월 말인가 시험 보는데 지금 어디였더라? 제일 늦은 학교가 어디였지? 세원고였나? 세원고가 10월 19일인가 시험 보거든요. 대진은 9월 말이고 거의 3주가 차이 나요. 3주가 넘게.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8월 21일 이때부터 일단 내신 시간표는 시작될 거예요. 내신 시간표는
근데 이게 내신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거지 내신 대비가 시작된다랑은 다른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들 학교가 10월 한 10며칠인가 14일인가 대충 이때쯤에 시작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14일인가 16일인가 아무튼 그때 시작한 학교들은요 대체적으로 9월 4일날 시작해요. 내신 대비가. 그래서 이게 2주거든요. 2주 동안은 이제 학교별 특강을 할 겁니다. 학교별 특강. 좀 일찍 시작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대진고 제외하고 어디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가좌 덕이 안국이었나 세 군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학교들이 10월 좀 초쯤에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학교들은 아마 요때 시작을 할 겁니다. 21일 날 바로 내신 대비를 할 거예요. 아마 어차피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다 안내 나갈 거야. 그때 참고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학교들은 아마 요때 9월 4일 날 내신 대비를 할 거니까 2주 동안 학교별 특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표는요 되도록이면 지금 시간과 동일하게 할 겁니다. 월금에 7시 반에서 10시까지 되도록이면 이 시간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어차피 공지가 나갈 테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네가 제일 궁금한 건 역시나 이제 담당 선생님이겠죠. 담당 선생님은 일단 저기 어디야 대진고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대진고, 주엽고, 안곡고 이 세 개의 학교는 변화 없습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있을 수도. 네. 일단은 확정은 이거예요. 확정은 이 세 학교는 담당 선생님 변화 없어요. 나머지 학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좀 있는데 이유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뭐 대부분 이제 거의 뭐 과반수가 이제 지금 대부분 주였고 나머지 이제 안곡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정혁이만 저기 어쨌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마 담당 선생님 변화는 없을 겁니다. 내신 담당 선생님. 됐죠?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냐 혹시? 내신 관련해서? 없죠? 자, 오케이.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하고 수업을 합시다. 어디 갔지?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휴가 때 몸이 괜찮은데 휴가 끝나니까 몸이 안 좋아서 올해 내내 그냥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올해 제가 삼재여서 그런지 올해 내내 몸이 안 좋아요. 자 보자. 영작 부분. 요게 이제 6번 지문이었거든요. 6번 지문.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리뷰를 좀 해보자. 6번 지문이 이제 그 무하마드 가족, 그 가족이 이제 뭐 이사 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단절돼 있어서 놀랍고 뭐 그런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했던 차에 그냥 우리가 그냥 가갖고 먼저 다가서자. 그래서 이제 교류를 쌓자 해갖고 이제 막 어떤 뭐 이제 그 동네에 뭐가 생기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빈칸 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부분 보시면 어느 날 밤에 우리 와이프가 제안을 했던 게 뭡니까? 산이 이제 was going to come to 무하마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무하마드가 must go to the mountain 그 산에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 존재하지 않는 그 산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산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이제 쭉 나온 겁니다. 빈칸 블라블라 나오고 the gift of community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선물이라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좀 이제 결속력을 올리자라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빈칸 부분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마 순서를 쓸 때 요 처음을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 이게 강조 구문이잖아, 강조 구문. 그렇죠? 근데 이 강조 구문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realize 뒤에 that도 제가 생략을 해버렸으니까 아마 대부분은 realize that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was at the point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본문 변형 안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문 변형 안 하고 그대로 내봤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게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였죠. 네, 요거는 뭐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번을 가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문에 관련된 건데 얘도 역시나 이제 얘는 5번 지문이었거든요. 5번 지문이 뭐였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 그 통나무집 얘기였네요. 옛날에는 이제 하위 계층으로 여겨졌던 하위 계층의 상징이었던 통나무집이 이제 유행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조건도 쉽습니다. 어형 변화도 없고 단어 전부 다 활용의 중복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대신에 단어가 좀 많이 나뉘어져 있죠. 자, 로그하우스는 통나무집이 미국에 있는 통나무집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위치 나왔으니까 콤마까지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가 동사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힌트 단어를 봤을 때 뭐 심볼, 뭐 상징이다, 그리고 뭐 트렌드다, 그리고 뭐 lower class, 딱 봐도 한 세트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reborn, 다시 태어났다, 뭐 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랬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글을 구성하기가 좋겠죠. 통나무집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자면요. As a symbol of the United States in lin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동사 부분은 결과적인 내용이 나와야겠고 여기는 예전 내용이 나와야겠죠. 예전. 그렇죠? 예전 내용 나오고 여기는 현대 내용으로 바뀐 결과가 나와야겠죠. 1960년대에 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전 내용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lower class의 상징이곤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상징이곤 했던 통나무집이 어떻게 됐다? has been reborn. 다시 태어났다고. 언제? 어떻게? 미국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게 됐습니까? 1960년대에 그 패션에서의 어떤 변화의 경향을 가지고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7번 질문이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여러분이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거 안 하신 분들 많은데 정답에 대한 단서를 본문에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7번 질문이었거든요. 자, 7번 질문이 뭐였는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사람이 사용자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때 내가 뭐 내비게이션이니 시링이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용자가 기계적으로 생성된 말은 인간의 말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계적인 언어든 인간이 말하는 거든 어쨌든 사회적 규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근데 소통하기 위한 수단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했으면은 이렇게 대답이 오겠다라는 기대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값을 말 그대로 기대하는 것, 예상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규범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끼리 소통을 할 때는 내가 뭐라고 말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이 올 거라는 예상 답안이 있습니다. 근데 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는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지 않는 거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언어를 쓰는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처음에도 나왔잖아요. 말하기라는 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라고 나왔잖아요. 핵심적인 말.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를 고르는 게 문제였는데 일단 정답은 3번이거든요. 정답은 3번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말이라는 건요, generated by technology.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은요, should conform. conform은 순응하다, 따르다는 뜻이죠. 뭐를 따라야 된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는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규범은 기대하는 답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상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기계를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정답만 간단하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밑줄 쳐놓은 거는 전부 다 요지에 대한 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인간이든 간에 말이라는 거는 액티베이스,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인지적인 어페러투스를 이제 유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이스 인터페이스라는 거, 이제 기계죠, 기계. 여기서 말하는 머신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했죠.
보이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될 수 없대요. 사회적 기대. 여기 딱 나왔잖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대가 뭡니까?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대놓고 나왔네요. 그렇죠?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저들은 좌절감이나 뭔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전부 다 요지에 대한 단서다. 이렇게 잘 적겠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요. 다음 질문을 얼른 봐야겠죠. 우리가 8번 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맞나? 어려봅시다. 잠깐만요. 8번이 페이지가 15쪽입니다. 작서를 좀 잠깐만 좀만 더 앞에 이 정도는 자 보겠습니다. 제목 문제네요. 제목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독해 수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뭐 복습을 좀 해보자면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의 보기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필기 안 해도 될 겁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은 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보기 유형이 세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일반적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재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목의 보기 유형이에요. 제목 문제 보기 유형인데 일반형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함축되어 있거나 비유되어 있거나 이게 뭐 거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질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주제면 정답이라고 했어요. 대답이 주제다. 그러면 정답이고 바로 풀어졌네. 자, 그 다음에 주제 부제는 여기서 이 주제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얘는요 핵심 소재예요. 핵심 소재. 그리고 여기에서 부제 부분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핵심 소재에 대한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이 제목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보통 질문형은 1개 정도 주고요. 주제 부제형을 1개 정도 주고 일반형을 3개 정도 주는 3대 1대 1 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기에서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소재, 그러니까 레벨이 낮을 때 이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아예 딴 걸로 써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쉽게 오답이라고 우리가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소재는 맞는 걸 줍니다. 핵심 소재를 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전에 통나무집 그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로그하우스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하우스. 그럼 핵심 소재잖아. 그렇지? 근데 이 부재를 다른 걸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뒷부분을 좀 다른 걸 써서 오답을 유도한다거나. 그래서 또는 질문 같은 경우도 질문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냐 아니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질문형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유가 좀 얘는 특히나 얘는 굉장히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요. 포괄적인 질문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반드시 답변을 해봐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고 그 답변이 주제냐 아니냐 이거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일반형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8번 지문을 보면은요. 2번, 3번, 4번이 어떻습니까? 일반형으로 나와 있고요. 1번이 주제 부제형, 5번이 질문형으로 나와 있죠. 딱 3대 1대 1 비율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3 수준에서는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번에서 핵심 소재가 일단 나왔는가? 미리 말하면 드림스가 핵심 소재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핵심 소재는 맞는 걸 쓴다고. 근데 뒷내용을 틀리게 쓰는 거야. 뒷내용. 알겠냐? 이런 식으로. 5번 같은 경우 질문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라? 얘를 대답을 해보라고요. 대답을. 됐어요? 얘는 질문형이 아니었네요. 주제 부제형이었네요. 내가 잘못 봤다. 얘도 주제 부제형이니까 주제 부제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심 소재를 파악하려면 역시나 첫 문장이 중요하겠죠? 다 지울게요. 첫 문장 또 소재부터 가야 되니까 가봅시다. We all know.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뭘 알고 있냐? 대절을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앞 내용까지 필요 없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Some of our dreams. 자, 여기 딱 핵심 소재 나와요.
우리 꿈의 일부가 seem to be related,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랑? daily problems, 일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some are vague and incoherent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 some blah blah blah, 또 some blah blah blah, some blah blah blah. 보여요? 계속 같은 패턴이야. 다시 한번 우리 꿈의 일부는 우리의 일상적 문제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일부는 애매하고 incoherent, 일관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불안 꿈이랍니다. 어떤 불안 꿈이냐? That occur when we are worried or depressed. 우리가 걱정하고 있거나 우울할 때 발생하는 불안 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대요. 자, 내용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소재는 꿈에 대한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꿈이라는 건 뭐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불안 꿈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최근에 이 사건이 많죠. 네. 웬 이제 저기 뭐야 현실 세계에 이제 나오게 된 전사가 칼을 들고 네. 이런 요즘 사건이 많잖아요. 그 서현역 사건 아시죠? 그 서현역 사건에 선생의 친구분이 계셨대요. 그 현장에.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어땠냐면은 이제 그냥 완전 그냥 아비규환이었지. 근데 이제 그 중학교 동창분이셨대. 거기 계셨던 분이. 근데 그날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악몽 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날 굉장히 뭔가 그분께서는 큰 트라우마 같은 게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태겠죠. 근데 그때 뭐가 발생했다? 불안 꿈이 발생했다고요. 악몽을 꾸게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꿈이라는 거는요. 어떤 형태로든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되는 게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즉 꿈과 현실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됐어? 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옵니다. but이 나와야지. 그렇죠? 자, but을 볼게요. But whatever the source of the images in our sleeping brains may b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 whatever가 나오면요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거거든. 그럼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거야. 봐봐. 그 이미지의 원천이 in our sleeping brains 우리의 수면 중인 두뇌 속의 이미지의 원천이 maybe 무엇이든지 간에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내용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상관없이 we need to 나왔죠. need to 보여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대부분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우리 뭐 할 필요가 있다? to be cautious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interpreting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요. 뭘 해석해? our own dreams or anyone else 우리 자신의 꿈이나 다른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도입부에서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꿈에 여러 내용이 존재한다. 결국 이거예요. 꿈에 여러 내용이 존재한다는 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꿈에 그 자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해몽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어? 내가 악몽을 꿨던 좋은 꿈을 꿨던 길몽을 꿨던 간에 뭐 했든 간에 그 꿈 자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요. 해석. 됐어? 며칠 전에 내가 자고 있는데 한 4, 5일 전이에요. 4일 전인데 이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와이프가 막 울면서 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야. 울면서. 그렇고 난 이제 그때 잠든 지 한 3시간밖에 안 됐을 때거든. 아침이니까 정신이 없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쳐 나를. 난 정신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었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내가 죽는 꿈을 꿨대요.
내가 죽는 꿈을 꿨대 꿈에서. 그러니까 그 죽는 거를 뭐 본 게 아니라 어디 뭐 이렇게 뭐 소식을 들은 내가 어딘가에서 뒤졌다라는 어떤 소식을 들은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갖고 와이프가 막 서럽게 막 우는 거야. 그래갖고 아, 죽는 꿈을 너 죽는 꿈 꿨대. 아니 나 살아있으니까 그만 치라고 내가 이랬죠. 근데 이제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보통 죽는 꿈 꾸면은요 장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중에 깨갖고 이제 그 점심밥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아우 씨 오래 살겠다 이러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와이프랑.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하다. 됐어? 핵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나왔으니까 뭐 말해야 돼요? 부연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recent study. 최근 연구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사람들에 대한 최근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대처를 보여주는데 individuals, 사람들이 are biased and self-serving 하대요. biased, 편향되어 있대요. 그리고 self-serving이에요. self-serving이 자, serve라는 거는요 뭔가를 대접하고 제공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 대접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자기 본의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니네 어휘력이 딸리니까 본의적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이기적이란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나만 서빙한다고, 나만 챙긴다고요. 됐어? 이런 뜻이야. 이기적이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편향되어 있고 이기적이래. 뭐에 있어서? 그들의 꿈 해석에 있어서 지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됐어? Accepting those. 자,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요. 어떤 것들입니까? Fit in, 알맞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요. With their pre-existing beliefs or needs. 그러니까 그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필요에 알맞는 것들이래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에 알맞는 것들만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rejecting, 거절한대요. 이 rejecting은요 accepting과 짱입니다. 됐어요? and 기준으로. 자, 뭘 받아들이잖아요? those that do not.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절하면서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나온 핵심적인 부연 설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꿈 해석, 한마디로 말하면 해몽이죠. 사람들은 어떤 경향인가? 사람들의 해몽.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편향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야. 편향적 경향.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고. 자기 좋을 대로만. 내가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꿈은 반대래. 나 죽는 꿈 꿨어? 아, 나 오래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엔 좋은 꿈을 꿨어. 내가 막 어디 막 돈방 속에 앉아갖고 막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은 나 돈방 속에 앉았네? 좋은 꿈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꿈 해석에 있어서 편향되어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그 편향되어 있는 게 좋냐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좋냐 나쁘냐가 아니야. 그냥 사람들의 경향성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꿈 해석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거야. 그 경향성,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자고요. For example, 자 구체적인 예시도 나오겠네요. 예를 보겠습니다. 걔네가 사람들이 will give more weight, weight를 무게라고만 해석하지 마세요. 초딩입니다. 비중, 알겠죠? 사람들은요 더 많은 비중을 줄 거랍니다. 어디에다가? to a dream, 꿈에다가요. 어떤 꿈에다가? 신이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어? 이거 오형식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오형식이야. 신이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했냐면 to take a year off, 1년 동안 쉬라고. 명령하는 그런 꿈을 꿨대. 근데 어떻게 쉬라고? To travel the world, 전 세계 여행하면서. 야, 신이 딱 등장했고 신이야.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1년 동안 쉬어. 전 세계 여행하면서. 이런 꿈을 꿨어. 그럼 여기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줬대. 뭐보다? 어떠한 것보다. 여기서 원은요. 원 다음에 이니치 보이죠? 여기 이니치 보이죠? 그럼 이 원은 뭐야? dream이야, dream. 됐어? 그럼 어떤 꿈보다? 이런 꿈보다. 신이 또 명령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딱 1년 쉬어. 뭐 하면서? 저기 구호 수용소 가서 봉사활동 하면서 1년 동안 쉬어. 이런 내용이야. 됐어? 그럼 내가 꿈을 2번을 꿨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이야. 신이 등장해서 야, 1년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쉬어. 야,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이거 좋은 꿈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근데 신이 또 다음날 내가 꿈을 꿨는데 신이 등장해서 야, 너 1년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쉬어? 개꿈이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지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중을 더 둔다고. 됐어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꿈 해석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거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꿈의 내용은 서로 다르죠. 이게 신이 나와서 명령을 한 거는 똑같아. 근데 1년 동안 이제 세계 여행하면서 쉬어라. 1년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쉬어라. 내용이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 여러 내용은 존재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해몽이 중요한 거라고. 그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다시 볼게. Our biased interpretations. 우리의 편향된 해석은요, may tell us more.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도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뭐보다? 우리의 실질적인 꿈이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그런다는 거는 말해주는 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미리 말할게요. 얘가 주제예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 잘 봐.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몽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니까 해몽을 주의하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은 꿈의 내용보다 해몽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몽 방식. 이게 더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뭐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향을 더 잘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보다 해몽하는 방식이 사람의 성향을 더 잘 드러내준다고.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좋은 꿈을 꿨어. 만약에 안 좋은 꿈을 꿨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구나. 좋은 꿈을 꿨어.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쳐볼게. 진짜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쳐볼게.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은 뭘까? 그 꿈을 어떤 꿈을 자주 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실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꿈을 꿨어. 좋은 거구나. 나쁜 꿈을 꿨어. 꿈은 반대래.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좀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좀 나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꿈을 많이 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였지.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내용이 끝났거든요.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봅시다. 꿈에 대한 편향된 해석이 실제 꿈보다, 그러니까 실제 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꿈 내용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꿈이라는 건, 이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성향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이 가장 가까운 게 몇 번일까요? 몇 번을 했어요? 3번? 정답 3번 맞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1번. 자, dreams라고 나왔어. 핵심 소재는 나왔지. 뒷내용을 볼까? A bridge between spirit and ego 라고 나왔어. 정신과 자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라는 거야. 그럼 정신과 자아 사이의 다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꿈의 내용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결국에 1번 선지는 뭡니까? 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해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다시 한번 뭡니까? 꿈의 여러 내용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해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해몽이 나와야 되는데 해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cognitive patterns in dreams and daydreams. 꿈과 공상의 인지 패턴이래요. 꿈과 공상에서의 인지 패턴. 자, 꿈이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잘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상이라는 거는 내가 깨어있을 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공상이죠. 근데 일단 공상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본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인지하는 패턴이래요. 꿈은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데 공상은 이런 식으로 인지한다. 그럼 인지 패턴의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공상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 인지하는 패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당연히 안 나왔고 2번은 아예 벗어난 내용이죠. 땡이고요. 3번은 Our dream interpretation. 일단 interpretation이 나왔네요.
우리의 꿈 해석이 is affected 영향을 받는답니다. by our ego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라는 거는 제가 쓴 말 중에서는 성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의 성향에 의해서 꿈 해석이 결정된다고요. 내가 솔직한 성향이냐 아니면 내가 내 좋을 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냐 내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됐니? 4번 볼게. Dream interpretation. 꿈 해석은 offers 제공한대요. valuable insight to us. 가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답니다. 해몽이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대. 무당이에요? 통찰력을 제공해. 4번은 관련이 없죠. 5번은 Methods of dream interpretation. 꿈의 해석 방법. 오, 여기까지는 소재가 그럴듯하거든. 뒷내용을 볼까? What the dreams mean?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 꿈의 해석 방법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 근데 꿈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즉 꿈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꿈의 본질적 의문이 아니라 이 글은 해석하는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꿈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꿈이 뭘 의미하느냐를 어떻게 편향되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빈칸 부분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이나 뭐 신념이라 써도 되고 믿음이라 써도 됩니다. 신념이나 자기 필요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면서 편향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해석이 꿈의 내용보다 우리 자신 또는 자기 자신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우리 자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 또는 믿음이나 자기 필요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면서 편향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편향된 해석이 꿈의 내용보다 우리 자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5번 함축음이 추론이네요. 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함축음이 추론은 뭐다? 대입하기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오우 씨 불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또 볼게요. It may sound rather dry. 자 처음부터 이시 나오면요 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진주어 나와 있죠. 자, 네모괄호는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답니다. 네모괄호가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 진부한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얘 통념 반박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도입부라고 써놨는데 여기가 사실 통념이야, 통념.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이 나왔어. 주제. 그래서 이하 문장,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 된다. 됐죠? 첫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느냐? To say,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 게? 대절 내용이 중요하겠네. The first function of the picture.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is to show its object. 그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뭐 그림이라고 해도 되고 사진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사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진의 우선적 기능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우선적 기능. 이게 뭐다? 그냥 피사체를 보여주는 거.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부하다라는 거는 그냥 뻔하다라는 거죠. 사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 뭔데? 그 피사체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the object of the picture 그 사진의 대상은 is not always the one.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어떠한 것이 아니다? You think it is. 너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진의 본래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사진의 본질적 기능. 이게 뭐라고요?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거라고. 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반박 부분, 주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 그것이 그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픽처를 말하는 거야. 픽처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보여준다는 거 있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뭔가 그 이상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됐어? 함축